자, 앞서서 산전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풀어봤죠. 그러면 연결해서 좀 더 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심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를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맨 뒤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6번 그 2022년 기출에 산전기 그 계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아주 죽입니다. 죽입니다. 네. 자, 내가 칠판 지우고 이렇게 막 정리를 좀 할 텐데 하는 동안 읽으면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짜잔. 자, 그 다음에 좋아. 자, 잘 풀려요? 뭐냐, 1, 2번은 할만할 거예요. 1번은 할만한데 3번이 이제 완전 에바거든요.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우선 이게 비커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에 있는 놈.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애는 HA라고 하는 문제를 읽으면 뉘앙스 전체가 얘가 이제 약산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초기 농도가 0.5몰이고 수용액이 50ml. 부피는 그랬는데 측정을 했더니 pH가 3이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커를 준비하는데 그때는 X몰이니까 농도를 몰라요. 농도를 모르는 물질 BOH라는 애가 있는데 그 녀석의 또 부피는 50ml.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문제가 좀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한데 이게 여기에 있는 HA는 약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BOH가 이게 강염기여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저기 카이스트에서 내놓은 해설이 있거든요.
요 문제들은 다 카이스트가 직접 해설을 내놓고 있거든요. 카이스트 해설에 보면 저 녀석이 강염기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BOH가 강염기여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제가 강염기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염기가 아니면 문제 자체가 풀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염기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런 면에서 좀 불친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 BOH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NaO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aOH. 그래서 NaOH에서 우리가 이온화가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BOH에서도 B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NaOH에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예요? 산염기 계산할 때. 그렇지. 구경꾼 이온인 것처럼 여기 있는 B 플러스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B 플러스도 구경꾼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새끼 문제 1, 2, 3이 붙어 있는데 뭐 1번, 2번은 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죠. HA의 KA 이 얼마냐? 풀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말로 사내리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정보로부터 저 약산 HA의 사내리상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1. 어쨌거나 pH가 3이래요. 그럼 pH가 3이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사내리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pH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내리 양론 이걸 살피면 HA가 물속에서 H 플러스 A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텐데 초기 조건에서 HA의 농도가 0.5몰이네요. 자, 그럼 이 중에 일부가 산내리를 하겠죠? 어떻게? 여기 X가 있으니까 X를 또 쓰긴 좀 그렇고 뭐 Y라고 합시다. 그러면 Y만큼 만들어질 텐데 끝이 나면 0.5 빼기 Y, Y,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산내리 상수의 정의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0.5 빼기 Y의 Y제곱. 자, 근데 그래서 얘는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바로 평형 상태 Y인 것이죠. 그게 평형 상태 H 플러스 농도니까요. 그러면 이 Y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 나누기 0.5 빼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값이 대략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입시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죠.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편의상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얘를 나가리. 알겠죠? 쟤를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무시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첫 번 1번으로부터 이 녀석의 사내리 상수는 얼마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됐죠? 자, 그 다음
2번. 왼쪽 HA 용액에 오른쪽 BOH 용액을 모두 섞은 후 얼마나 섞은 후요? 모두 섞은 후 pH를 쟀더니 4였대요. 4였대요. 그러면 X가 얼마냐? X가 얼마냐? 자, 요거 풀 수 있을까요? 요거 풀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사실은 글쎄요, 뭐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진짜로 수능 같은 데서 아주 단골 출제되는 타입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 화학도 치시면 이런 타입의 산전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까지는 그 수능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만 풀어도 전체 배점이 4점이니까 3점 맞는 거니 뭐 이렇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1. 저 주어져 있는 HA 요 녀석의 초기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꼭 기억해 주면 좋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어떤 테크닉이 있냐면 뭔가를 섞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를 뭐 섞는다, 첨가한다, 더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산염기건 산화환원이건 침전이건 여하튼 화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섞는다, 첨가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몰수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를 섞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요거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몰수부터 구하는 거예요. 몰수를 구해놓고 그 다음 논리 구조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HA의 초기 몰수. 자, 뭐하고 뭐죠? 농도에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0.5 모르, 부피가 50. 그럼 계산은 뭐 나와요? 계산은 뭡니까? 바로 50에 0.5를 곱하면 25죠? 그리고 밀리 그대로 유지하고 몰농도 리터 곱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 경우 HA의 초기 몰수는 25mm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테크니크. 바로 2.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말 번역으로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나, 분율 조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분율 조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 이거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아무 생각 안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쟤는 번역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 어떤 수식 하나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 수식이 뭐다? 처음 오는 거예요? 그래요? 다들 피곤해하는 거거든요. 그래. 좀 힘들다. 괜찮아요? 그래요? 온 김에 출석이나 한번 불러볼까? 그래. 언니 볼펜 하나 빌려주나? 땡큐. 자, 보자.
오늘이 이제 화요일 우리 언니 이름이 민진이? 김민진이라고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일하는 드라마에 김민진이라는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 욕 억수로 잘하는 여배우 있었는데 혹시 거기 출연했던 김민진 배우예요? 정말요? 욕 잘하죠? 그래? 그래. 하여튼 김민진 배우 반갑습니다. 민진 배우 반가워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언니 이름이? 조서영. 서영이. 조서. 왜 이름이 없지? 그랬구나. 조서영. 예, 조서영. 예. 조서영 언니. 그리고 슈민이. 그다음에 뒤에 우리 오빠 이름이? 김우진. 김우진. 김우진도 오늘 왔어요? 김우진. 그 뒤에 언니 이름이? 민서. 김민서. 한성가구? 한성가구. 김민서.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예. 자, 뭐 잠깐 피곤해도 좀 살펴봅시다.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말 자체보다는 수식을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해요. 알파 A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정의되는 게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봐. HA와 A-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짝, 산, 짝, 염기. 그죠? 그러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해당 녀석의 짝산과 짝염기 전체, 짝산과 짝염기 전체에 대해 바로 여기에 있는 A-, 요 A-인 짝염기의 존재 비를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편의상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요렇게. 얘를 조성은 지우고 이래도 되죠. 맞아요? 저래도 되죠. 저래도 뭐 수식이 아무런 의미가 변화가 없죠. 그 다음 여기에 요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저렇게 해도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봐.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왜냐하면 평형상태 산염기 양론에 대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그 약산의 사내리 상수라고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요 K하고 H 플러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오, 알고 있네요. 왜냐면 KA 값이 얼마니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건 아까 1번에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KA 자리에다가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H 플러스의 농도는 알아요? 네, 문제에서 pH가 뭐가 됐다고 했죠? pH가 4가 됐다고 했죠? 찾았어요? 그 문제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pH가 4가 됐다 했으니까 이 H 플러스 농도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후에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봅시다. 얘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대괄호로 표시한 건 몰농도인데 소문자 n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몰수입니다. 자, 몰 농도의 비와 몰수의 비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부피가 있고 여기도 부피가 있는데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의 부피와 여기 부피가 같아서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몰 농도의 비는 몰수 비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만큼을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25가 뭐였죠? 25가 바로 HA의 초기 몰수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HA의 몰수와 A-의 몰수인데 왜 이 둘을 더한 게 이게 될까요? 처음엔 HA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NaOH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 둘 사이에 뭔가 반응이 됐을 거고요. 반응이 돼서 일부가 A-가 되겠지만 남아있는 HA와 반응해서 새로 생긴 A-를 더하게 되면 그건 전체 몰수인 25하고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왜? 얘가 없어진 만큼 얘가 생길 테니까요. 즉 HA가 없어진 몰수와 A-가 생긴 몰수는 항상 같죠. 왜? 반응 계수가 1대1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둘을 전체를 더하면 원래 전체의 몰수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 값 있죠? 이거 값 있죠? 이거 값 있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 딱딱딱딱딱 놓고 계산하면 대략 이 정도 나와요. 25 밀리몰 나누기 대략 50.9 이 정도 몰수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형 상태에서 A-의 몰수를 가장 빨리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걸린 거지, 만약 이걸 외우고 있다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바로 이것분의 이거는 이거예요. 난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A-의 몰수를 전체 몰수 25ml로 나누는 건 그 비율이 무조건 이거다. 그걸 외우고 있으면 바로 탁탁탁탁 넣고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 할 수가 있느냐? 자, 지울게요. 지운다. A. 그러면 3. 집어넣은 BOH 몰수. 그건 뭐냐? 첨가한 BOH 마이너스 몰수는 뽀로뽀로뽀로뽀 25
밀리몰 나누기 50.9 이거랑 똑같겠죠. 바로 앞에서 얘기한 A-의 몰수랑 똑같을 겁니다. 누가? 넣어준 OH-의 몰수가. 여기서 BOH에서 어차피 B는 뭐라고 했어요? 구경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OH는 뭘 넣어준 거냐면 이 OH-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OH-가 들어와서 뭐 했겠어요? 들어와서 HA랑 OH-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초기 몰수가 이게 25mm몰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넣어준 OH-의 몰수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거야? 몰수를 뭐 B몰이라고 하죠. 뭐 B. 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하면 빼기 B 이렇게 돼서 뭐 얘는 용매니까 됐고 끝이 나면 25 빼기 B 0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HA의 몰수와 A-의 몰수는 25 빼기 B에 더하기 B에서 원래 25로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행 상태에서 둘의 몰수는 맨 처음 넣어준 얘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B,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A-의 최종 몰수인 B가 그게 이거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게 넣어준 OH-의 몰수랑 똑같겠죠. 알겠죠? 그래서 넣어준 OH-의 몰수는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죠? Y를 구하는 거죠? X를 구하는 거죠? X가 뭐예요? X가 뭐예요? 칠판에 써놨잖아. X가 뭐예요? 칠판에 써놨잖아. X가 뭐예요? 바로 BOH의 농도잖아요. 그럼 농도는 뭐로 나눠요? 몰수를 그때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죠. 부피 50ml라며. 알겠죠? 계산해주면 대략 0.01몰. 알겠죠? 근데 예. A-에 네. HA가 KA에 의해서 분해되는 A-도 있지 않나요? 걔는 100만 분의 1 정도 돼. 100만 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걔가 왜 이렇게 100만 분의 1 정도로 무시할 만큼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거 서로 관계가 뭐죠? 네? 서로 관계가 뭐죠? 합이 관계. 짝산짝염기. 그렇지. 얘는 얘의 짝산, 얘는 얘의 짝염기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개 어떻게 해줘? 두 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뭐라고요? 연충유기. 그렇지. 완충용해선 다른 평형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일어나요. 완충용의 특성상.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완결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실을 이미 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쯤에 다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계산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훈련은 여러분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알겠죠? 그래서 X를 구했어. 그래서 새끼 문제 1번, 새끼 문제 2번은 뭐겠어요? 새끼 문제 1번은 그래서 너의 산일이상수를 구해라. 이거고요. 그쵸? 새끼 문제 2번은 뭐야? 그래서 이 Y를 구해라. 무슨 말이겠죠? 네, X를 구해라. 이게 새끼 문제 1번, 2번인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3번이야. 3번이 죽여 진짜로. 완전 문제 보면요, 세트 뻑이 진짜 와 이런 걸 냈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드릴 텐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린 풀이가 가장 깔끔한 풀이에요. 실제 카이스트 해설을 보시면요, 난잡하기가 그렇게 난잡할 수가 없어요. 카이스트 해설을 보면요, 내가 그거 이해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이 쇠큐 이거 문제 어떻게 푼 거야? 뭐 진짜 정말 예. 난잡하기야. 그러니까 틀린 풀이는 아닌데 난잡하기에 이를 데가 없어요. 진짜 어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풀이가 이 까다로운 문제에 그나마 가장 깔끔한 풀이야겠죠? 가장 깔끔하고 아주 명백한 풀이에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게 풀어 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자, 지우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선연기 문제 풀이에 아주 많은 테크닉을 동시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봅시다. 예. 좋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산연기 문제 중 하나가 내가 봤을 때는 매해 까다로운 게 하나씩 나옵니다. 매해 까다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도 뭐 내일이나 뭐 모레 좀 소개를 할 텐데 그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산연기 문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쉬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까다로운 계산 문제가 하나씩 있다는 건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3번 문제는 2에 뭘 넣었냐면 2에 1몰 HA 1몰 HA 를 부피 V만큼 또 첨가했더니 pH가 3이 되었답니다. 자, 2의 상황이 뭐냐면 2의 상황은 이거를 왕창 섞었어. pH가 3이었던 거거든. 무슨 말이었죠? 4였던 거거든. 그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섞은 다음 또 섞었더니 pH가 3이 되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 뭘 구해라? 여기에 있는 얘를 구해라. 뭐 이런 말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 잘 봐. 에스프레소 샷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샷. 거기에 물을 타서 만드는 맛없는 커피를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커피. 아메리카노. 알겠죠? 근데 먹다 보니 존나 심심해. 뭐야 이거 뭐 이탈리아 사람이 여기서 또 존나 심심해. 뭐 이래.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 썩이 나서 어떻게 해? 다시 에스프레소 샷 막 받아가지고 막 쳐넣은 거야. 무슨 말이세요? 그냥 새로 받은 거 먹으면 되는데 열받아서 막 넣은 거야. 그랬더니 먹을만해지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문제. 그럼 잘 봐. 처음에 에스프레소 샷에 물을 타서 맹맹하게 한 다음 에스프레소 막 다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서 간을 맞췄어. 이거나 처음에 에스프레소 샷 잔뜩 받은 에스프레소 샷 새로 받은 물 이거를 섞어도 뭐 같아지겠어 달라지겠어? 똑같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냐? 이거 섞어서 이거를 넣은 거나 그냥 이거 전체를 섞은 거나 맛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지 않겠나.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우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최종 수용액 부피는 어쨌거나 이거겠다. 맞나요? 어쨌거나 어떻게 할 거니까요? 여기에 이걸 더할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최종 평형 상태, 가장 최종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몰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종 상태, 아시겠어요? 어쨌거나 최종 상태에 그 존재하는 물질들의 몰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는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의 정의가 뭐임? H 플러스 정의가 바로 H 플러스 정의가 10의 마이너스 pH 승의 몰 농도가 되겠죠. 맞나요? 저게 사실은 pH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pH가 3이라고 했잖아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하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도 되고요. 3을 넣어도 되고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최종 평형 상태에서 이 H 플러스의 몰수는 농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농도고요. 여기까지는 부피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편의를 위해서 약간 좀 더 정리를 하면 몰이라는 단위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몰을 안에 집어넣어서 몰과 리터가 만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몰이 되죠. 그리고 몰 농도가 부피랑 만나면 부피 M이 되겠죠.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문자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OH- 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OH- 농도는 아까 H 플러스 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OH-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10의 14승 빼기 pH. 맞나요? 맞죠? 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요 농도하고 요 농도 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10의 14승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pH면 여긴 플러스 pH. 알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표.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아주 그냥. 하여튼, 네. 저렇게.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OH-의 몰수는 아까 H 플러스 몰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거의 교훈을 받아서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하기 pH 곱하기 뒤에는 똑같겠지. 맞죠? 부피 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좋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말고요. 또 누구도 있을 수 있을까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 말고 바로 구경꾼인 B도 있을 수 있겠죠. B.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몰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B의 몰수는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BOH 농도의 농도가 얼마였어요? X몰이었죠? X몰. 그리고 이때 편의상 어떻게 하면 돼요? X를 뭐로 바꿔도 되고요. 0.01로 바꿔도 돼요. 알겠죠? 바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BOH를 부피를 얼마나 썼어요? 50만큼 썼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50x 밀리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HA의 초기 몰수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HA의 초기 몰수는 HA의 공급원이 두 군데예요. HA 공급원은 어디하고 어디죠?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HA의 공급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0.5몰 농도로 50ml가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1몰 농도로 부피가 V만큼 있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HA의 초기 몰수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편의상 바꿔주시면 25ml 더하기 1몰 부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어쨌거나 초기 몰수인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보이세요? 자, 이건 뭐냐면 평형상태 몰수입니다. HA가 이제 뭐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HA가 여기서 공급되었건 아니면 여기서 공급되었건 결국은 누구랑 반응해요? BOH랑 반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되었건 여기서 공급되었건 B는 이 BOH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3연기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OH-일부가 들어온 HA를 수소를 띄어가지고 일부를 이걸로 만들 거고요.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애가 이걸 거라고요. 그럼 이 둘 사이는 이런 정확한 산술적 관계가 성립해야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런 등호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건 이제 물었을 때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죠.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전문 용어로서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전문 용어로 저 등호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초중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이에요. 들었던 말이에요. 그럼 다 들었던 말이에요. 바로 이 등호인 게 뭐냐? 뿌르뿌르뿌르뿌 이게 질량 보존이에요. 저 근거가 저 표현이 질량 보존이라는 거 이해했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화학과 교수가 질량 보존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뭐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자, 질량 보존이 뭐죠? 무슨 변화가 있기 전에 양쪽에 처음과 나중에 질량이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학과 교수가 물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이거예요. 질량 보존은 바로 예.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반응 전후 원소 좋아요. 원자의 종류 이게 원소죠. 종류와 개수가 불변입니다. 가 케미컬 버전의 질량 보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근대 화학적 관점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3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말고요. 근대 화학에서 원자를 정의한 사람 누구예요? 달턴이죠? 달턴이죠? 달턴이 생각한 원자의 정의가 뭐예요? 달턴이 정의 원자의 정의. 달턴이 생각한 원자의 정의는 바로 화학의 최소 질량 단위예요. 로서 원자를 정의한 거예요. 뭐 쪼개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라는 게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중요하다. 그 질량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원자란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게 달턴의 원자설이 다 틀렸지만 그래도 지금 그 달턴을 존경하는 이유가 질량의 개념을 화학 양론에 집어넣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원자라는 말 속에 이미 질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화학 케미컬 버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뭐 썼죠?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HA 와 OH 마이너스 얘를 섞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누구랑 반응하겠어요? 이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 하나 딱 띄어내고 나면 이렇게 되고 수소 떨어져서 얘는 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게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잘 봐. 몇 개 있어? 3개 있지? 네. 몇 개 있어? 2개 있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뭐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얘기야. 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명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한 얘기를 도입해서 풀면 되게 편해요. 물론 때로는 되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지금은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증명할 수도 없을 만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요 2개가 결국 요게 돼야 된다. 아이고.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아까 도입했던 fractional
컴포지션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 아까 뭐라고 썼어요? 알파 A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의미가 HA 더하기 A 마이너스 분의 A 마이너스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런데 이때 얘는 H 플러스 분의 KA 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얘를 10의 마이너스 pH 승 KA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건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이렇게 쓴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아까 했던 얘기대로 A-의 몰수에 대한 HA의 초기 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프랙셔널 컴포지션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게 어쨌거나 이거라는 걸 알잖아요. 맞죠? 그러면 A-의 평형상태 몰수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KA 곱하기 25mmol 더하기 1mv 10의 마이너스 pH 승 더하기 K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이 많은 계산을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H 플러스의 몰수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죠? OH 마이너스의 몰수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 다음 B 플러스의 몰수도 이렇게 표현되고요. 마지막으로 A 마이 몰수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단계 해줄게요. 해줄게요. 지우사 쓱쓱쓱쓱 지우사.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자, 여기는 5번째. 여기 이제 제목을 한 칸 띄우고요. 자, H 플러스 몰수, B 플러스 몰수, OH 마이너스 몰수, A 마이너스 몰수. 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지금 요 네 개는 요 있는 겁니다. 저 네 개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바로 이래야 되겠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자, 아까 요런 관계는 질량 보존이라고 했죠? 요런 관계는 질량 보존이라고 했을 때 요런 관계는 전하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 전하량 보존은 그 어떤 직관에서 온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수용액 중 플러스 전하만, 마이너스 전하만을 띠는 수용액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계에선 항상 전하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중성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질서에서 항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원리를 도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연결해요. 그걸 연결해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식을 연결하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죠.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라 얘를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자, 지우사 쓱쓱쓱쓱.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사 쓱쓱쓱쓱. 그러면 얘를 여기에 샥샥샥샥 놓고 등호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묶어가지고 오르륵 정리하겠죠. 오르륵 정리해. 그러면 어디에 도달한다? 여기에 도달합니다. 아, 진짜 에바다. 하고 대단한데? 오케이, 이렇게 돼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무슨 거냐겠죠? 대단하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pH, x, ka 변수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이죠? pH가 얼마로 돌아왔다고요? 3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x는 원래 값이 뭐였어요? 0.01이었고요. ka는 뭐였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뭔 뜻이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약간 이제 느긋하게 좀 봐야겠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넣으면 정말 대단하다 진짜.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괄호 열고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100 더하기 50 0.01 넣으니까 얼마쯤 돼? 0.5죠? 네. 0.5 네. 빼기 25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over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빼기 pH 마이너스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 될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계산은 불가능한 계산인가요? 할 수는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만 힘들 뿐이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55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52가 나옵니다. 저거 계산할 때요. 네. 퍼센트 룰 써가지고 더 알려주세요. 그래서 얘를 보세요. 여기서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0 0.5 25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기서 이거 훨씬 크죠? 한 1000배 정도 크죠?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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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알겠어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550이 나와요. 그래서 카이스트 기출 문제는 둘 다 답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즉 이렇게 계산한 사람도 맞고요. 이렇게 계산한 사람도 맞고. 그래서 그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왜냐하면 카이스트 기출에는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저 552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이걸 다 구해가지고 이게 나누기 해가지고 중학교 때 나누기 한 거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는 이게 나머지 얼마 해 다 한 거지. 정말 정말 하여튼 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이제 이게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렇게 바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이제 아까 내가 개인이 숫자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인 꼴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계산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항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단계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의 수능 화학 양론 계산하듯이 풀면요. 저 답이 안 나와요. 잘못 계산하면 한 350 이렇게 320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틀리죠. 어떻게 계산하면 그렇게? 이제 잘못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못 계산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잘못 계산하는 방법은 어쨌거나 봐봐요. 어쨌거나 결국 이거에다가 이걸 섞는 거죠. 그럼 잘 봐요. HA가 1번에 있던 놈하고 HA가 3번에서 추가된 놈에다가 NaOH 일부를 섞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수능 문제만 푼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몰수 측면에서 일부애가 떨어져 나오면 어쨌건 HA고 이거 다 소량이니까 소모대 없어지고 A-가 일부 생기니까 완충용액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존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완충용액은 pH를 뭐로 구할 수 있어요?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 구할 수 있죠.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 연결해서 이 둘의 몰수를 구하고 역으로 이 pH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려요. 수능 푼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리냐면요. 잘 봐요. 그래서 얘 부피가 얼마죠? 50ml였고요. 그래서 얘가 부피가 얼마죠? 550ml잖아요. 그리고 얘 부피는 얼마죠? 50ml죠. 그러면 NaOH는 지금 많이 첨가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첨가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첨가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는 이거는 매우 과량이 되는데 얘는 매우 소량이 돼요. 그러면 완충용액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즉 들어오는 이놈이 극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녀석이 얘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기를 희석해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완충용액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용액이라고 가정하고 핸더슨 하셀바흐식으로 풀면 답이 한 300 몇십 정도로 나와요. 매우 틀리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카이스트 해설지는 진짜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또 놓고 이제 또 놓고 이상한 가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계산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논리는 명확하거든요.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를 나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짜잔.